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신화 키담입니다. 흥미진진 신화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북유럽 신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딘이 고난 속에서 지혜를 얻는 과정과 신들이 보물을 얻게 되는 과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수요일은 웬즈데이죠. 웬즈데이는 오딘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오딘의 날, 오딘즈데이에서 세월이 흘러 스펠링의 변화가 생기면서 웬즈데이라고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딘의 날까지 있을 정도로 추앙받는 갓 오브 갓 오딘이 지혜를 얻기 위해 눈 하나를 주고 미미르의 샘을 마셔서 세상의 지혜를 얻게 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지요. 그런데 오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나봐요. 난 더 큰 지혜를 원해. 이미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고 싶다고, 죽음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하며 지혜 덕후로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스스로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날카로운 창을 꽂아 이그드라실의 가지에 매달린 겁니다. 오딘의 갈비뼈를 좌우로 관통한 창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형상인 것인데요. 9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9날, 그러니까 9일 동안이라는 말도 있고 99일 동안이나 매달려 있다는 설도 있는데 9일과 99일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여튼 이 동안 오딘은 죽음 저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머물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만나고 태초의 존재들도 만났죠. 그리고 이 세계의 종말까지도 보게 돼요. 종말을 보았다고 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게 되죠. 이렇게 삶과 죽음의 비밀을 깨닫고 죽음 저편까지 내다본 오딘은 나무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온갖 지식과 지혜, 룬의 문자 마법까지 통달해 최강의 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룬의 문자는 고대 북유럽 지역에서 사용되던 표현 문자인데요. 룬의 문자 자체에 마법의 힘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이 룬의 문자로 쓴 부적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북유럽 신화집 에다에는 룬의 문자로 된 18가지 비법을 담은 룬의 문자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18가지 자막으로 나열해 봅니다. 전지전능한 신의 모습인 것 같지 않나요? 병든 사람 치료하고 날아오는 화살도 멈추고 불길에서 사람 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데 16번, 17번이 좀 어이없지 않나요? 아름다운 처녀를 내 뜻대로 행동하게 하는 노래, 아름다운 여자가 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노래. 신도 이성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튼 이렇게 오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지배하는 진정한 지배자의 모습이 되었네요. 오딘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 이렇게 늑대 2마리와 까마귀 2마리가 함께하고 있죠. 오딘의 양 어깨에 앉아있는 이 후긴과 무딘이라는 까마귀는 아침에 날아올라 세상을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모든 정보를 저녁에 돌아와 오딘에게 보고하죠. 일종의 정보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오딘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보고 낱낱이 알려주는 소중한 까마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늑대, 게리와 프레키인데요. 평소에는 오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오딘이 던져주는 고기를 먹으며 지내는데, 게리와 프레키라는 이름이 탐욕스러운 자, 굶주린 자라는 뜻이어서 이 오딘의 어두운 면을 또는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이지만 권력과 보물과 사랑에 대한 탐욕을 가진 인간의 어두운 내면과 같은 것이 신인 그에게도 있었던 거죠. 이 2마리의 늑대들은 전투가 끝나면 죽은 전사들의 시체를 먹어치우게 되고 발키리가 이들의 위장에 있는 전사자들의 영혼을 발할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 영화 토르 라크나로크 편을 보시면 발키리로 분한 매력적인 테라톰슨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발키리는 전사자를 선택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평소에는 발할라 궁전에서 전사들을 접대하다가 인간계의 전쟁에서 용감한 전사자가 생기면
오딘의 명에 따라 전장에 나가 전사자들을 이 바랄라 궁전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발키리가 데려온 이 영혼만 남은 이 전사들은 에인헤리아르라고 불리는데요. 전사자들을 위한 바랄라 궁전에 모여서 훈련을 하고 다가오는 종말 라크나로크 때 신들의 전사자로 싸우게 됩니다. 오딘의 에마 슬레이프니르는 8개의 말을 가진 잿빛 명마인데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고 하늘과 지옥도 다닐 수 있죠. 슬레이프니르에 대한 얽힌 이야기는 좀 길어서 이후에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오딘의 모습보다 이번 시간에 오딘은 좀 더 다크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다크함이 또 북유럽 신화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세상의 어둠과 죽음까지 관통하는 신화의 내용이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이 게르만들이 싸우는 장면을 볼 때 맨몸에 곰이나 늑대 가죽만 걸치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딘을 믿는 베르세르크족은 오딘의 가호를 받아서 어떤 무기로도 죽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전투는 무엇보다 치열하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겠죠. 게르만인들이 로마군을 이긴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전장에서 승리한 후 로마 포로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고 해요. 오딘이 이 이그드라실에 9일 동안 매달려 지혜를 얻은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나요? 여튼 저는 이 오딘의 신비롭고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바람둥이 신 제우스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야기가 너무 어두워졌나요? 이야기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영화 토르에서 토르의 동생으로 등장하는 로키 다 알고 계시죠? 영화에서는 오딘이 입양을 한 아들로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신화 속에서는 오딘과 형제의 의를 맺은 사이니까 토르와는 형제라기보다는 작은 아버지쯤 된다고 할까요? 그런 건 상관없이 토르와 로키는 꽤 친한 친구 사이쯤 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로키는 라우베이라는 여신과 거인 파푸바우티의 아들이니까 혼혈인 거예요. 로키를 불의 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후 또 이야기하게 될 불이 변신한 로기와의 그 대결에서 패배한 걸로 봤을 때 불의 신은 아닌 게 아닌가? 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여튼 그의 장난으로 곤란을 겪는 신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장난의 신, 속임수의 신 중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죠. 영화 토르에서의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로키의 환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 로키가 실제로도 신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되는 장본인이다 보니 영화에서의 빌런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화에서 거인들은 본성이 악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로키는 혼혈이잖아요. 어머니 쪽 외모를 닮아서 외모는 잘생기고 수려한데 기본적으로 거인스러운 악한 본성이 숨겨져 있고 변덕스럽고 교활하고 속임수를 잘 써서 다른 신들이 쏟고 당황하는 걸 즐기는 그런 캐릭터라고 해야 하나요? 가볍게 생각하면 장난이지만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좀 큰 사고들을 많이 칩니다. 그런데 또 자신의 장난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면 또 자신이 해결하기도 해요. 오늘은 그의 장난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 그의 장난으로 얻게 된 신들의 소중한 보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토르는 아름다운 금발의 여신 시프와 부부 사이예요. 아름다움의 여신 프레야도 이 시프의 금발 머리카락을 부러워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애처가인 토르는 아내 시프의 머리카락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토르는 거인들과의 전투가 있어서 집을 비웠어야 했는데 토르는 이 신들과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인들과 싸워야 해서 자주 집을 비우긴 했죠. 여튼 토르가 집을 비운 그날 밤 로키의 장난기가 또 발동합니다. 몰래 시프가 자고 있는 침실로 숨어들죠. 혹시 시프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걸까요? 그 품속에서 칼을 딱 꺼내서 다가가 아름다운 시프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가 버립니다. 다음 날 난리가 났어요.
머리카락 부심으로 살아가는 여신에게 머리카락을 훔쳐갔으니 절망감으로 엉엉 울고 있었고요. 이때 집으로 돌아온 토르는 기가 찼어요. 어떤 놈 짓인지 밝혀 죽여버리겠다며 엄포를 놓았고 범인을 찾고 있는데 또 자신의 장난을 자랑하고 싶었던 로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 머리카락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은 안다며 떠벌떠벌 떠벌리고 다녔던 거죠. 토르는 당장 로키를 찾아가 네가 범인이지, 내 와이프 머리카락 내놔 하며 멱살을 잡았어요. 당장 머리카락을 내놓지 않으면 뼈를 으스러뜨려 죽여버릴 테다 라며 길길이 날뛰는 토르를 보자 겁이 난 로키는 알았어 내가 다시 붙여놓으면 되잖아 하며 일단 토르를 달래는데요. 이미 잘라버린 머리카락을 다시 붙일 수는 없었고 어떡하지 하며 로키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로키는 다크 엘프와 난장이들이 살고 있는 스바르트 알프하임으로 갑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난장이들은 이 솜씨가 뛰어난 대장장이들이죠. 그중 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이발디의 아들들을 찾아가요. 여보기들, 토르의 아내 그 시프 알지? 시프 머리카락을 누가 잘라갔다지 뭐야. 하도 울고불고 난리길래 내가 자네들 얘기를 좀 했어. 솜씨가 짱 좋아서 분명히 머리카락을 다시 만들어줄 거라고. 자네들이면 금으로 황금 머리카락을 만들어 시프의 머리에서 자라게 마법을 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얻는 건 뭐죠? 자네들이 최고라는 게 인정되는 거지. 신들의 전속 대장장이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발디의 아들들은 우쭐해서 머리카락을 만들기로 합니다. 금을 아주 길고 가늘게 펴서 실처럼 만들어 황금 머리카락을 완성하고 입김을 불어 마법을 걸어둔 거죠. 로키는 머리카락을 보고 감탄했어요. 우와, 진짜 솜씨 짱 좋구나. 그럼 다른 것도 잘 만들겠지? 여보게들 정말 대단하네. 이왕이면 신들에게 선물할 다른 것도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이발디의 아들들은 또 우쭐하며 신들에게 보낼 선물을 만듭니다. 황금으로 만든 배, 스키드 블라드니르라는 마법의 배를 선보이는데요. 보기엔 작지만 물에 던지면 착착착착 펴져서 세상에서 가장 큰 배로 변신하죠. 바다에 나가지 않을 때는 작게 접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바다에 딱 던지면 척척 조립돼서 배로 변신하는, 그래서 신들을 모두 태울 수 있는 그런 배죠. 그리고 국리르라는 창을 만듭니다. 영원히 부러지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을 꿰뚫는 마법의 창이죠. 와, 대단하네. 신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네, 로키는 난쟁이들을 칭찬하고 황금 머리카락, 국리르, 그리고 스키드 블라드니르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신들에게 가지 않고 난쟁이 브로크와 에이트로가 있는 동굴로 갑니다. 이발디의 아들들과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난쟁이들이죠. 얘들아, 이거 어때? 진짜 멋있지? 이거 이발디의 아들들이 만들어준 거야. 니네도 솜씨가 좋지만 역시 이발디의 아들들이 최고인 것 같아 하면서 브로크와 에이트리를 자극했던 거죠. 이 둘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뭔 소리야, 우리가 최고인데 하며 화를 냅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들도 보물을 만들어봐. 신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보물이 더 훌륭한지 판결을 받아보자. 좋아, 보물을 만들어 보겠어. 그 대신 우리가 이기면 로키 너가 머리를 내놓아야 할 거야. 로키가 호기롭게 그러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찔끔 걱정이 되기도 했죠. 브로크와 에이트리는 열심히 보물을 만드는데요. 브로크가 풀무질을 하면 에이트리는 금덩이를 달고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황금털이 달린 수태지 굴보르스테, 황금반지 드라우프니르, 쇠망치 뮬리를 만드는 겁니다. 로키는 보물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막 불안했어요. 야, 이러다가 이 둘이 신들의 선택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브로크가 열심히 풀무질을 하고 있을 때 로키가 벌로 변신을 해서 브로크의 팔을 막 쏴요. 브로크가 너무 따가웠는데 꼭 참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보물 뮬리르를 만들 때 또 벌로 변신한 로키는 이번에는 브로크의 눈을 막 쏘아댑니다. 눈이 찔려서 너무 아프지만 계속 풀무질을 했죠. 로키는
너무 절망적인 기분이 돼서 더 깊이 세게 물었어요. 그러자 피가 흘러나왔고, 피가 흘러서 눈이 안 보이자 잠시 피를 닦느라고 이렇게 하느라고 풀무지를 멈춰야 했는데, 그 결과 손잡이가 짧은 망치가 되고 맙니다. 어쨌든 3개의 보물은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황금수태지 굴보르스테는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타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언제나 사방으로 빛나는 황금빛이 언제나 사방으로 빛났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계속 달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황금팔찌 드라우프니르는 9일 밤마다 똑같은 팔찌 8개를 더 만드는 신비한 마법의 팔찌였어요. 그리고 뮬리르는 손잡이가 좀 짧긴 하지만 거인과 맞서 싸울 때 쓸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망치였죠. 로키와 브로크는 각자의 보물을 들고 아스가르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들에게 이 보물에 대한 판결을 받을 차례가 되었어요. 로키의 목이 걸린 그런 대결이었는데요. 이 아스가르트의 신들이 이제 모여서 보물을 서로 보게 돼요. 로키는 표적을 빗맞추지 않는 100% 명중률을 자랑하는 국리르를 오딘에게 선물합니다. 오딘은 국리르를 아주 만족해하죠. 그리고 신기한 배 스키드 블라드니르는 프레이 신에게 선물하는데, 프레이도 당연히 100%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황금 머리카락은 시프에게로 갔겠죠. 황금으로 만든 머리카락을 시프의 머리 위에 딱 올리자마자 진짜 머리카락이 되었어요. 이전의 머리카락도 아름다웠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그런 머리카락이 되어서 아주 만족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브로크가 오딘에게 황금 팔찌 드라우프니르를 선물하는데, 9일마다 황금 팔찌가 늘어난다는 걸 어필하죠. 이 오딘도 황금에 대한 욕망이 대단했으니 당연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황금털 수태지 이 굴보르스테는 프레이에게 선물하는데, 이 역시 만족. 프레이는 이로써 스키드 블라니르와 그리고 굴보르스테 2가지의 선물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뮬리르는 토르에게 선물을 하게 되는데, 쓰지 않을 때는 손바닥 안에 딱 감추고 있다가 거인을 때려잡을 때 슝 꺼내서 거인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멀리 던져도 주인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신들에게 보물을 선물했고, 어떤 보물이 더 뛰어난지 판결을 하는데, 두두두두두두 승자는 브로크. 이제 로키가 머리를 내놓아야 할 판에 놓였어요. 아유, 내 머리 가져가서 뭐 할래? 쓸데도 없는데. 그 대신 내가 황금 많이 줄게. 로키는 뒷걸음질을 하면 급하게 제안을 하는데, 브로크는 나 황금 필요 없어 하며 계속 앞으로 다가옵니다. 당황한 로키 급하게 깨를 떠올려요. 내가 머리를 건 건 사실인데 목까지 걸진 않았어. 내 목을 건드리지 않고 머리를 가져가야 할 거야. 내 목에 상처를 조금이라도 내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브로크는 이 로키의 얄미운 말에 너무 화가 났지만 머리를 가져갈 수 없었어요. 좋아, 그 대신 그 머리는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그 간사한 입 더 이상 놀리지 못하게 꿰매어 버릴 테다. 브로크가 주머니에서 송곳과 가죽끈을 꺼내서 순식간에 로키의 입을 꿰매버려요. 로키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펄펄 뛰었죠. 소중한 보물을 얻은 신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못된 장난이라 치고 다니더니 언젠가 저런 일 당할 줄 알았다. 껄껄 웃으며 놀리기만 했죠. 보물은 보물이고 그간 로키에게 당한 것이 있어서 얄미웠던 터라 이렇게 당하는 게 고소한 그런 마음까지 들었나 봐요. 브로크가 돌아가고 로키는 입을 꿰맨 가죽끈을 풀고 피가 뚝뚝 흐르는 입술을 닦으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내가 자기들한테 굉장한 선물을 받게 해주었는데 이렇게 비웃고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어디 두고 봐. 내 반드시 이 수모를 갚는 날이 올 거야. 로키는 이후에도 장난을 치고 속임수를 쓰는 짓을 멈추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라그나로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고요. 여러모로 영화 속의 그 로키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여튼 신들은 이렇게 귀한 보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9일마다 8개로 늘어나는 드라우프니르는 오딘의 무한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보물인 거고요. 또 오딘의 창 국리르는 신들의 왕임을 보여주는 그런 물건이죠.
바이킹은 먼저 지휘관이 적진에게 창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전쟁을 시작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 오딘이 창을 던져 전쟁을 시작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다크 오딘의 이야기와 신들의 보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북유럽 신화 점점 더 흥미를 저해가고 있으니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신화 휘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